흥국생명 사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쉽게 말하면 외화 표시로 신종자본정권 5억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만기가 돌아온 거예요. 만기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영구채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사실상 5년물이라는 것. 예. 5년이 되면 이 콜옵션을 행사, 조기 상환권을 행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5년이 되면. 그런데 이 콜옵션, 조기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강원랜드 발 채권을 디폴트를 시키니까 원화 채권 시장이 발칵 뒤집혀졌었잖아요. 흥국생명이 이게 영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달러 채권 시장이 또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니까 정부와 대주주겠죠. 정부와 대주주가 나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채권 그냥 조기 상환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겠다. 번복을 했어요. 번복. 그 규모가 이제 5억 달러죠. 5억 달러. 이거를 이제 6개월 미뤘다가 다시 번복을 해서 이제 예정대로 그냥 이게 9일인가요? 11월 9일이죠. 예정대로 조기 상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만들었으면 안 되나요? 분명히 흥국생명이 이 5억 달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콜옵션을 행사 안 했을 때 우리 외화 표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반드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요. 5억 달러를 다시 차환 달러채 신종자본정권으로 발행을 하면 이게 금리가 워낙 높고 뭐 8%가 넘으니까 금리가 워낙 높고 여기에다가 이게 미매각이 일어날 수 있는 발행 금액만큼 이게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 좀 6개월 미루자. 그러면 이자만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를 한 6%대 주면서 8%대로 다시 발행하는 것보다가 내가 더 아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시행을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 흥국생명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다가 정부 당국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자본은 넉넉하다. 흥국생명만큼 자본이 넉넉한 데가 어디 있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돈만 하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다가 대주주가 태광산업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필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죠. 달러 표시 쉽게 말하면 외화 채권에 대한 사실상의 디폴트가 난 거예요. 사실상 5년 만에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실리를 쫓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디폴트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용 자본이 2조 7,734억 원이나 되고 조기 상환으로 금액을 주면 이거 25%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고 자기 자본 비율도 1조 9,718억 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은 그야말로 화들짝 놀라서요. 한국 채권, 외화 표시 한국 채권이 시장에 마구마구 쌓였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구나. 저는 이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이 경제 주체 세력들 말입니다.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부쩍 많이 듭니다.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금융당국에서 막았으면 돼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막았어도 돼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2,050억 원에 대한 것도 디폴트가 내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뭐 상의를 아무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그것도 책임 방기죠. 책임 방기. 저는 그래서 금융당국을 이대로 놔두면 진짜 큰일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 좀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봤는데, 이번에 흥국생명을 보면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 금융당국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경제팀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물론 이 해결책도 금융당국에서 지금 마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말에 밤을 새가면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 5억 달러를 이게 쉽게 말하면 상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상환 프로그램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환 프로그램도 보면 5대 시중은행이 4대 시중은행이 4천억 규모의 RP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이것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5대 시중은행이 92조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그 일환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부터 1,000억 대출을 받고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태광산업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게 9일 날 5억 달러에 대한 신종자본증권 상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작에 이랬으면 이렇게 오해를 사지도 않고 큰 문제까지도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진작에 못했을까? 왜 또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모양새가 나오는가? 왜 또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말입니다. 이게 경제팀의 어떤 경륜이나 경제팀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심까지 합니다. 솔직히 조금 두려워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7년에 한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027년 9월 7일에 조기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미매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미매각. 발행 금액만큼 쉽게 말하면 청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이에요. 발행 여건이 어려워 콜옵션 행사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이게 기간으로 보면요 2달입니다. 2달. 2달 동안 금융당국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금융당국하고도 상의를 했다고 했으니까요. 공시를 하자마자 11월 1일 날 공시하자마자 달러채 채권 시장이 박살나 버렸잖아요. 저는 상황 판단이 뭐라 그럴까, 아직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위기를 인식했다면 신종자본증권 특히 달러채, 영구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 바로 인식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인식 못하고 지금 문제가 더 키워진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게 발행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하나생명도요 10억 달러 규모가 있습니다. 내년 4월 23일입니다. 그리고 KDB생명도 2억 달러가 있어요. 내년 5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신한금융지주도 5억 달러가 있습니다. 내년 8월 13일이에요. 물론 뭐 하나생명, KDB생명, 신한금융지주 굵직굵직하고 큰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말입니다. 또다시 말입니다.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장에 대한 실기가 일어난다면 저는 그 실기가 이게 금융위기로 저는 촉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위기 옵니다.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 순간에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두렵습니다.
제발 우리 금융당국이 정신 바짝 차리고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선제 대응을 하는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제 대응하는 모습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렵다는 생각 점점 커집니다. 네, 어쨌든 금융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불안한 감도 있지만 또 이게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